제2장 자유의 수호자 법치. 법치 없는 자유체제는 상립하지 않는다. 자유체제는 법치, 룰 오브 로의 바탕 위에 지어진 건물과 같다. 그럼에도 법치의 개념은 준법이 곧 법치인 듯이 자주 잘못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법조계를 보면 법치가 성립하려면 1차로 제대로 된 법이라야 하고 그 다음으로 법을 판결하는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두 가지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 이하 자유체제의 근간이라 할 법치의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국가와 강제. 강압 또는 강제는 자유와 반대말이다. 강제가 없는 상태를 자유로 정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강압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도구화되어 그 사람의 의지에 봉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선택권이 전혀 없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만 아니라 선택권이 있다고 해도 내 앞에 놓인 대안들이 타인에 의해 조작되어 있어서 그가 바라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된 것도 포함된다. 고용의 완전한 독점자, 즉 정부가 유일한 고용주의자, 모든 생산도구의 소유자인 완전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무제한의 강제력을 소유할 것이다. 레온 트로츠키가 발견했듯이 유일한 고용주가 국가인 나라에서 반항은 천천히 기아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라는 옛 원리는 새로운 원리로 대체되었다. 복종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은 강압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리는 어떤 물질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독점적 통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일관된 행동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 재산권의 인정은 분명히 우리를 강요로부터 보호하는 사적 영역의 경계에서 첫 번째 단계이다. 함부로 사람들의 재산을 공격하는 사회가 문명국인 경우는 없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주로 계약의 불가침 때문이다.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전체 권리의 네트워크는 우리 자신의 재산만큼이나 우리 자신의 보호된 영역의 일부로서 우리 계획의 기초만큼이나 중요하다. 강제를 규정하는 규칙이 내게 개인적으로 겨냥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짜여 있는 한 그것들은 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인 장애물과 다르지 않다. 법치에 부합하는 국가의 법은 자연의 법칙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법, 명령, 그리고 질서법이란 각 개인의 존재와 활동이 그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경계선을 정해주는 규칙이다. 법이 없다면 어떤 집단이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나의 자유를 언제나 유린할 수 있다. 자유체제 속의 개인은 법이라는 테두리 아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 안에서 그의 장래에 대한 꿈을 펼칠 수 있다. 이런 것이 자유의 본질이다. 따라서 자유는 법, 그리고 질서와 불가분의 반개임을 알 수 있다. 법치, 즉 법의 지배는 준법이라는 단어와 자주 혼용된다. 그러나 법치와 반대되는 말은 인치다.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원님 재판식의 제멋대로의 잣대로 통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 신분에 유리하게 만들거나 자의적으로 만든 잣대는 법이 아니다. 자의적으로 만든 법에 의한 통치는 특권 혹은 차별로서 어느 집단은 환영하고 다른 집단에는 분노를 일으킨다. 오늘날 입법자가 특정한 집단을 위한 차별적인 법을 남발할 때 이런 실정법은 법을 타락시키고 자유 시스템을 손상한다. 한국의 의회가 남발하는 법은 법치의 법이 아니라 일종의 명령이다. 대기업 총수를 옥죄기 위한 상법, 불법 파업을 하려는 노조를 봐주기 위한 노조법은 누구나 복종하는 일반적 규칙인 법이 아니라 오히려 군대에서 상관이 특정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의 성격과 유사하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권이 허용되는 인허가도 법의 지배 원칙에 해당하는 법이 될 수 없다. 한국의 국회에서 법을 몇 건이나 발의했느냐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중의 인기를 끌만한 것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양산하는 명령체제다. 이것이 법치를 타락시키는 근원이다. 법치의 기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자유체제에서 누리는 개인의 자유 개념은 17세기 영국에서 처음 확립되었다. 명예혁명은 왕권과 의회의 대립이라는 권력투쟁의 부산물로서 개인의 자유 개념이 확립되었다. 만약 왕이 군역이나 공과금을 제멋대로 부과하려고 하면 의회는 13세기에 서명된 마그나 카르타를 내세우며 그 부당함에 대항했다. 점차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으며 자유인은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으면 체포, 감금될 수 없다는 법치의 개념이 정착되었다.
이렇게 법치의 원리는 서구, 특히 영국적인 것이다. 한국은 건국과 함께 개인들의 자유가 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서구의 전통을 계승했다. 기원전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과 수사학에서 이미 법치의 전통을 서술하고 있다. 잘 도출된 법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결정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하며, 반면에 의회와 배심원은 그들 앞에 제시된 명확한 사건들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고, 판사들의 결정에 가능한 한 적게 맡겨져야 한다. 로크의 연구는 명예혁명에 대한 포괄적인 철학적 정당화로 알려져 왔다. 정부 체제 하의 사람들의 자유는 그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고, 그 안에 입법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상설법에 따라 사는 것이다. 그 법이 제한하지 않은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의 뜻을 따를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자의적인 의지에 종속되지 않아야 할 자유를 말한다. 법치라는 단어는 법의 지배, 영어로 rule of law라고 모두 알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오랜 세월 축적된 전통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 한국 정치권이 공공연히 정치 재판이라는 말을 할 때, 이는 한국이 아직 법치 국가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